안녕하세요. 리눅스 강의 시리즈 이어갑니다. 오늘은 리눅스로 뭘 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분투 강좌 시리즈로는 여덟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자바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J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JSP 서블릿을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톰캣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우분투 리눅스 서버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개발 툴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툴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파치 설치하고 PHP 설치해서 PHP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었죠. 특별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이 강좌 시리즈를 순서대로 보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리눅스로 들어와서 바로 루트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루트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지 JD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데미안 패키지 톰캣 해보면 설치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DK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톰캣을 추가를 하게 되면 톰캣 그 문서 도움말이 되겠죠. 문서와 예제, 어드민, 유저 로그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설치를 해 주셔야 개발 툴 설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바도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걸어 놓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제가 거는 것만 보여드리고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동영상을 끊었다가 설치된 완성된 후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부터 설치할 거냐면 톰캣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톰캣은 apty install 정확하게 톰캣 라인 버전입니다. 톰캣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example 톰캣 라인 docs를 설치를 할 거고요. 톰캣 라인 유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톰캣 관련된 패키지가 톰캣 라인, 그 다음에 톰캣 라인 예제, 그 다음에 톰캣 문서와 유저 여기까지 설치를 해야 패밀리들이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하겠습니다. 톰캣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톰캣 설치 끝났는지 확인해 볼게요. JDK 톰캣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체 6개군요. 6개. 라이브러리 톰캣까지 톰캣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자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바를 다 써주는 것보다는 패키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디폴트 JDK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바 11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처럼 조금 끊었다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보이는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분도 있고 금방 설치가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설치가 끝났으니 이제 조회를 해보고 하나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톰캣 아까 확인했죠? JDK 확인하겠습니다. JDK 확인했더니 꽤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바 코딩합니다. 자바 k.java라고 파일 이름을 주겠습니다. public 클래스 k public void main string system out println 안녕 자바 됐습니다. 클래스 K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할 때는 java c 하시면 됩니다. k.java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난다면 다시 가서 고치면 됩니다. 이 파일을 k.java 파일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java c 컴파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k.class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자바 한 다음에 k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녕 자바라고 됩니다. 이제 자바 확인했습니다. 자바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톰캣은 자바는 스타트를 안 해줘도 되는데 톰캣은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설치가 되면서 자동으로 스타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를 확인하겠습니다. 톰캣 해보면
톰캣 프로세스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치처럼 톰캣을 껐다 지웠다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systemctl stop 톰캣 라인 하시면 톰캣 꺼졌습니다. 이거를 데몬을 띄운다, 데몬을 죽인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스타트 하면 되겠네요. 스탑 했으니 스타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아파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톰캣이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한다면 enable 하시면 됩니다. systemctl enable tomcat line 하시면 톰캣 9 버전이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서비스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JSP 서블릿 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확인을 할 텐데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127.0.0.1 한 다음에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8080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디폴트 포트 번호예요. 8080이.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안 뜰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뜨신 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먼저 버추얼박스 관리자에서 설정, 네트워크, 고급, 포트 포워딩에 가셔서 여기다가 이걸 올려주세요. 만약 혹시 안 되면 8080 여기다 이렇게 8080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안 보인다면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이게 실행된 적이 있어서 그게 아까 보이는 거예요. 톰캣 닥스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톰캣 9 example 예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드민이 보이는데 어드민은 지금은 안 됩니다. 좀 이따 어드민을 만들 거예요. 문서부터 볼까요? 여기 클릭을 하면 톰캣 문서를 볼 수 있다고 보이죠? 톰캣 다큐멘테이션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클릭을 해서 필요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웹상에서 우리가 보듯이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톰캣 9 예제가 아까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제도 다 기초 예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서블릿 예제, JSP 예제, 그 다음에 웹소켓 예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서블릿 예제 여기 익스큐트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소스 코드를 내가 보고자 한다면 이거 클릭을 해서 소스 코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JSP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를 원하는 거든지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으세요. 문서와 예제 이그젬플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코 이그젬플 해볼까요? 커넥트 연결을 했고 여기다가 한번 뿌려볼까요? 안녕 하고 한번 뿌려보죠. 에코 메시지. 그럼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게 에코 메시지죠. 메아리죠. 표현 그대로. 봐봐야 반갑다. 그러면 그대로 또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채팅 서버가 있고요. 챗 서버 날리는 거네요. 자, 헬로 메시지 뿌리면 여기다가 나오죠. 반갑습니다. 메시지 뿌려지죠. 멀티플레이어 스네이크군요. 펜. 그 방향키로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서 이동시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 보드 이거는 한번 실행을 해보죠. 뭔지. 그림판이군요. 자, 그림판 브러쉬 라인 렉탱글. 오, 좋아요. 브러쉬가 있고요. 이거는 글자 크기겠네요. 이게 색깔이고 브러쉬가 될 거고 라인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라인 그어지겠죠. 라인. 예. 그 다음에 두께 조절도 가능하네요. 라인 두껍게. 그죠?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 너무 커. 좀 작게. 예, 사각형 그려지죠? 이렇게. 타원형도 해볼까요? 타원형 되는지? 좀 크게. 타원형은 좀 크게. 이런 예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톰캣 서브를 이렇게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민, 그러니까 톰캣 어드민에 관련해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드민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매니저 웹앱 요거랑 이게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저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약간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죠. 파일의 경로가 처음에 볼 때는 살짝 복잡해 보여요. 자, var 밑에 lib 밑에 톰캣 9 밑에 컴프 밑에 톰캣 users.xml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쭉 아래 내려가시면 여기에 이미 기본 예제가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요거 세 줄만 제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3yy 한 다음에 p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룰을 하나 정해주는데 룰 네임은 정해져 있는 거 쓰셔야 됩니다. 매니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드민 GUI 이렇게 할 거고요. 유저네임은 디폴트로 톰캣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하는 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패스워드는 must if change 바꾸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33이라고 하겠습니다. 33 룰에다가 저기다가 만든 거 넣어주시면 돼요. 매니저 GUI 그 다음에 어드민 GUI 갑자기 통닭 GUI가 생각이 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유저네임은 톰캣이고 패스워드는 33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저장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바꿨으니 이거를 리스타트 해주시면 되겠네요. 톰캣을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니저 웹 앱에 톰캣이라고 되어 있었죠. 톰캣이고 패스워드는 33이라고 줬어요. 로그인이 되는지 볼까요? 예, 로그인이 되죠. 그러면 톰캣 웹 어플리케이션 매니저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호스트 매니저 웹 앱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톰캣 자 33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예,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JSP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웹에다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멀쩡하게 잘 동작을 하는지. JSP 코드는요 어디서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코드 작성하는 위치가 있어야 돼요. var lib 톰캣 라인에 가신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루트 여기 가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 index.html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간단하게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만들겠습니다. a.jsp 한 다음에 코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긁어오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JSP 코드입니다. 긁은 다음에 Ctrl D 하면 됐고요. 뭐냐면 a.js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한 줄 JSP 코드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려면 여기 맨 뒤에다가 a.jsp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현재로 보는 시간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든 거죠. 맞죠? 피지 컬러는 블루, 텍스트는 화이트고 글씨 크기는 H1으로 했고 가운데다가 정렬시켰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JSP 코딩 할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는 너무 길어요, 복잡해요 라고 하신다면 심블 링크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우려나요? 자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심블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SVR LIB 톰캣 루트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JSP 이렇게 걸어주시면 JSP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코딩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필요한 파일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실제로 이제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윈도우랑 요 디렉토리를 보통 그 연결을 하죠. 파일질러나 이런 FTP로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눅스로 뭘 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시간 알아봤어요. JDK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톰캣 설치했습니다. 자바 코딩 했고요. 그 다음에 연동시켜서 짧게나마 JSP 코드를 작성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톰캣 그 패밀리들이 여러 개 있었죠. 톰캣 유저스, 그 다음에 톰캣 example, 그 다음에 닥스 설치를 해서 문서도 볼 수 있었고 예제도 볼 수 있었어요. 어드민 크레줄 추가해가지고 로그인도 해서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 환경은 아마 대부분 윈도우일 거예요. 윈도우 10에서 개발을 하실 거고 또는 어떤 분들은 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개발 환경은 어디가 됐든 실제로 운영 환경은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이 많습니다. 특히 리눅스가 요즘에 많죠. 그러니까 이 운영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실제로 내가 운영 서버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따라 하실 분들은 순서대로 쭉 처음에는 한번 보시고 개념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DNS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DNS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외에 또 네트워크 관리자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죠. 근데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서 네임 서버를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한번 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나만의 도메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